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케입니다. 지금 올라가는 거면 고점을 넘기는 파동보다 내려오는 대돌림까지 보자. 아직 이 전체 대돌림에 대한 3파를 주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봐보자. 그래서 공통적인 롱을 어떻게 진입할지에 대한 걸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있어서 저 또한 파동 카운팅을 했을 때 바로 올라가면 좋았어요. 왜냐면 제가 여기서 불타기를 했었죠. 그래서 평단이 딱 한 이때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이후에 뭐 결과적으로는 올라왔었고 부분 익절을 하고 부분 익절을 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일자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일자로 떨어지면 이제 떨어지는 건가? 뭐뭐 하면서 매매를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는 손절을 하거나. 그러니 이런 데서 타지 말자. 올라간다고 타는 게 아니라 되돌림에 타는 게 맞다. 단순히 엘리엇을 모르시는 분들, 올라간다며 라고만 생각하셨던 분들은 당연히 손절이 났겠죠.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디가 깨지면 안 되고, 그리고 상승 추세뿐만 아니라 제가 깨지면 안 되는 구간을 명확히 말씀드렸죠. 이 자리가 깨지게 되면 내려왔다가 올라가더라도 이 자리 깨진다 라고만 한 파동 마무리된 거다 라고 말씀드렸죠. 즉 내려오면 전체 되돌림이거나 하방으로 빠질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까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플러스로 이 상승 이후에 올라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빠졌다는 건 한 파동이 마무리됐다는 거고, 중요한 건 이 저점을 깨지 않았다는 건 우린 하나의 시나리오를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죠. 제가 한 수백 번 얘기한 것 같아요. 매매하면서 과거 영상부터. 그 부분이 뭐냐, 고점을 살짝 넘기고 빠졌다는 건, 그리고 저점을 깨지 않았다는 건 불규칙 파동일 수 있다. 러닝 플랫이라고 얘기하죠. 그 구간은 이렇게 추세 기반 피보나치로 작도를 할 수가 있고, 그 매물대는 롱을 받아야 될 매물대는 1.13 라인입니다. 즉 소파동에 봤을 땐 하나의 파동이 되돌림 이후의 상승분으로 봤으나 추세를 깨고 또는 깨지 않아야 될 매물대를 하방 이탈했다는 건 아직 조정 파동이거나 하락 파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건데, 아직 이 저점을 깨지 않았다라는 건 러닝 플랫을 만들고 재차 상승하는 파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 파동을 보게 되면 가격적인 하락이 있었고 되돌림 이후에 기간적인 Y를 만들었다. 교대 법칙을 통해서 Y를 명확하게 만들었고, 추가적으로 소파동이랑 시간봉이나 이런 거 보면 상승 다이버스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러닝 플랫에서 지켜줘야 될 매물대 1.13 라인에서 반등을 만들어냈다. 또 말씀드릴 건 이거 하나의 팁이죠. 불규칙 파동에선 보통의 상승 추세를 하방 이탈하게 되면 빠지기 마련인데, 그렇지 않고 다시 들어오거나 드러난락을 한다 라고 하면 뭐죠? 기간 조정이구나. 그 기간 조정은 뭐다? 러닝 플랫이거나 이스펜딩 플랫을 만들 수 있다. 우측 횡보에 대한 매매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이건 러닝 플랫일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고 볼 수 있을 파동이고, 추가적으로 반등을 하는 모습을 지금 현재 그리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 당시에 내려오는 모습을 요거 하나만 딱 봤었어요. 여기 이렇게 딱 일자로 빠지는 거 구간, 이거 딱 보고 변동성이 많다는 건 오히려 좋아요. 우리에겐 매매할 수 있는 곳들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요 파동 딱 보자마자 이거 불규칙 파동 확인 중이다 라고 깐부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비트가 급하다, 불규칙 확인 중이다, 아직 전체 되돌림으로 보고 있다, 상승분 이후에 되돌림으로 보고 있다, 상승분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불타기 했습니다. 러닝 플랫 정확히 만들었다 생각을 하고 저 자리에서 불타기를 해서 제 평단이 조금 더 올라왔어요. 불타기 했으니까. 제가 이전에 이쯤에서 롱을 진입해 있었고, 그쵸? 지금은 한 이쯤, 이 저점이죠. 불타기를 이때 해서 여기 있는 평단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추가적인 상승분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부분 익절을 했습니다. 부분 익절을 하고 홀딩 중에 있다. 그거에 대한 근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고점을 살짝 돌파하고 빠진다는 건, 즉 불규칙 파동일 가능성이 있고, 무엇보다 이 저점을 지킨다는 건 손절 라인이 요만큼, 익절 라인은 전고점을 돌파하는, 고점은 여기가 아니고 여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의 W고 얘는 엄연히 불규칙입니다. 시작 파동은 여기서부터에 대한 얘는 B파동이거나 X파동일 뿐인 거예요. 이 고점은 넘기겠다 라고 생각해서 그에 따른 수익 구간을 생각했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앞으로는 이 자리에서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될지, 신규적으로 매매할 때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그 몇몇 분들이 하나만 보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어디를 깨서는 안 된다 또는 어디를 돌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항상 방송 때마다 말씀드려요. 어느 구간이 깨지게 되면 한 파동이 마무리된 걸로 봐야 된다. 그러니 다음 스텝으로 넘겨야 된다. 1번 시나리오가 깨졌다는 뜻이면 2번 시나리오로 가야 되고, 2번 시나리오가 깨졌다는 건 3번 시나리오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만 보고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 매매를 못 해요. 어버버 되다가 끝나요. 그리고 반대로는 고작 요거 내린 거예요. 이거 한번 내렸다고 이거 깬다고만 생각을 하거든요. 또 일자로 쭉 빠지네, 내려가나.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그냥 하나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한 파동은 3개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 파동이 있으면 되돌림 있을 거고, 한 번 파동이 더 나와요. 이거 하나 나왔다고 해서 이게 계속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메이저 파동이면 그게 3파동으로 작용했을 때, 임펄시브한 파동으로 작용했을 때는 매물대를 한 번에 돌파하면서 떨어집니다. 그걸 제외하고 나서는 복합적인 상승이나 복합적인 하락에 있어서는 단번에 돌파하는 건 어려워요. 마찬가지로 내려오더라도 반등하면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엘리엇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이거 한번 떨어졌다고 어버버 될 필요 없다. 결국은 롱자리 줄 거고, 그에 따라 공통된 라인만 먹으면 우린 그만이다. 욕심 부리지 말고 적절히 줄 때 익절도 하고, 명확한 손절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손익비를 많이 따져가며 매매하는 게 우리의 주된 목표죠. 그러니 단순한 부분에 너무 휘둘리면 매매를 못해요. 결국 그냥 한낱 개미일 뿐인 거예요. 잠깐 와서 잃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잃으려고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이 시장에. 벌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지 벌 수 있는지를 명확히 잘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근데 그런 분들이 있어야지 우리가 수익을 버는 거기 때문에 뭐 오히려 좋지만, 엘리엇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어차피 제로섬 게임이에요. 누가 잃어야지 우리가 버는 구조란 말이에요. 좋은 부분이지만 그래도 한번 시작한 거 제대로 좀 공부하셔서 좀 매매하시면서 수익을 벌어가시면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는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대한 카운팅은 어떤지, 그리고 이전 파동 카운팅과의 연계성은 어떤 건지를 파악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는 일단 불규칙으로 카운팅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엄연히 따지면 고점을 넘겼어요. 여기 고점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는 X입니다. 불규칙이라고 생각했을 땐 X 파동을 넘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첫 파동, 얘가 W 파동 또는 A 파동이에요. 얘가 Y 또는 C로 상승한다는 거죠. 그 있어서는 넘기긴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러닝 플랫으로 보는 게 더 높은 확률이고, 그렇다는 건 이제는 이 저점을 깨서는 안 된다. 이 저점이라고 하면 상승 추세가 하나 있습니다. 저점부터 이 상승 추세를 하방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한 파동이 마무리됐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즉 지금 만약에 롱을 진입한다 라고 해도 최대 손절가는 이 추세예요. 얘가 횡보하다가 이렇게 빠지거든, 지금 빠지건 올랐다 빠지건, 결국은 이 추세를 하방 이탈하는 순간부터는 한 파동이 마무리됐다라고 보는 거를, 한 가지를 일단 알고 소파동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카운팅에 있어서는 이게 조정 파동이 완료가 됐고 상승 추세로 갈지 추가적으로 올라갈지, 그렇지 않고 빠지게 되면 한 파동 마무리됐구나 라고 보고 전체 되돌림 상승을 볼지 저점을 돌파할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즉 이게 깨지기 전까진 그럼 롱이다라는 거는 틀림없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롱은 롱인데 지금 진입한다? 그럼 손절 라인이 이만큼이에요. 그럼 손익비로 따져봤을 때 지금 가격에서 여기까지 손절 가져간다. 그러면은 한 1,300불 정도 떨어지는 거예요. 이 정도 손해보고 롱 진입할 거라면 진입해도 돼요. 이 정도 감안한다. 예를 들어 내가 10배 레버리지를 사용한다. 그럼 한 10% 정도, 한 11% 정도의 손해가 난다 라고 보고 진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원래 명확한 건 전저점의 손절이 맞아요. 다만 조금 더 가깝게 하기 위한 매매 전략을 세우는 거죠. 손절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손익비가 좋아지니까.
그래서 깨지지 않아야 될 곳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소파동을 확인했을 때 이 상승 파동은 기간적인 면을 보이고 있고 되돌림을 빠르게 준 이후에 상승 추세를 지켜줬습니다. 그래서 최근 깐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자리는 롱 타점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걸 기억을 해요. 빠지면 손절 가깝다, 롱 진입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잘 반등은 해줬습니다. 그대로 이전 X까지도 돌파하는 파동을 만들어주면 좋은데 되돌림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롱을 타지 못하신 분들은 좋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되돌림 롱일 가능성이 아직 있으니까. 근데 그 롱이 계속 올라가는 롱을 보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는 이따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지만, 이 상승에 대한 하나의 파동이 만들어졌다면 얘가 되돌림 파동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파동으로 만들기 위해선 얘는 가격적인 상승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전 상승이 하나하나 따져보면 가격적인 상승과 가격적인 하락 등이 반복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이런 거 하나만 보면 가격적인 상승이다 라고 볼 수 있지만, 전체로 따져보면 얘가 기간일 수 있다. 그리고 러닝 플랫을 만들고 다시 상승하는 파동은 가격적인 Y 상승일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즉, 이 상승 이후의 되돌림 상승분은 빠르게 올라주는 게 베스트입니다. 교대 법칙을 통해. 예를 들어서 교대 법칙을 통해서는 얘는 빠르게 올라주는 게 좋아요. 근데 만약에 빠르게 올라주지 못한다 라고 하면 이거는 하나의 파동이 완료가 빠르게 되거나 아니면 W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의 메이저 W 또는 A 파동을 완성한 거고, 되돌림 이후에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여력 또한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걸 왜 알 수 있냐 라고 하면, 엘리엇에서의 제가 많은 팁들을 드렸지만 기간적인 면을 같이 보여주면 하나의 파동으로 보여집니다. W 파동, 요게 하나의 W 파동이라면 되돌림 이후에 다음 W 파동 또한 보통은 가격적으로 올라간다면 2일하고 12시간을 넘기면 좋지 않아요. 지금은 살짝 넘겼죠. 근데 가격적으로 올라가야 돼요. 지금 빨리. 그러니까 이전 파동부터 여기까지 봤을 때 이 앞 파동과 비슷해졌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하나의 W 파동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파동이 마무리되면 조금만 올라가고 아직 한 파동으로 보거나 아니면 아예 빠지는 파동으로 변경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가격적인 상승을 만들어내야지 이게 Y의 가격 상승으로 볼 수 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 파동은 완료가 됐다라고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상승 추세를 하방 이탈해서는 안 되고 지금 당장. 그래서 러닝 플랫 이후에 대한 상승분이기 때문에 얘는 가격적으로 빠르게 올라가 주는 게 지금 당장에 매우 좋은 변동성을 보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여기서에 대한 매매 전략은 이게 가격적인 상승으로 빠르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되돌림을 짧게 주고 빨리 올려주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매매 전략상으로 이 고점부터 여기까지 내려온 파동에 대한 되돌림을 확인하고 바로 올라갈 파동을 빠르게 매매 전략을 입히면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382는 주지 않았어요. 382는 주지 않았지만 충분히 오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주고 올라주면 더 좋죠. 왜냐면 손절 라인이 타이트해지니까. 그리고 상승 추세에 대한 손절 라인, 최대 손절 라인까지도 타이트해지니까 내려오면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봤을 때는 빠르게 고점을 돌파는 해줬지만 전체 되돌림이라고 하는 시간봉으로 볼게요. 이 고점부터 여기까지에 대한 전체 되돌림을 일단 바라보고 롱을 진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최대치를 보는 건 0.5, 618은 공통적인 숏매매하기에는 좀 위험해요. 왜냐면 바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618까지 올라오면. 그래서 전 적절하게 0.5 언저리, 이 언저리까지는 상승을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앞에 파동과 뒤에 파동의 기간적인 면을 확인했을 때는 거의 동일하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382 구간에 살짝 왔다가 빠지면서
이게 한파동으로 만들고 되돌림의 상승분으로 만들 가능성, 메이저 파동 이렇게 하나죠. 또는 고점 돌파하는 파동인, 일단 저는 여기까지만 보겠지만 이러한 형태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큰 파동상으로는 단기적으로 상승 이후에 한 번 더 빠질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작은 분봉상으로 다시 내려가게 되면 올라가는 건 올라가는 건데 살짝 올라왔다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니까 큰 봉상으로는 그러면 익절을 빨리 해야겠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면 TP로 생각했을 때 내려오면 손절하고 올라간다고 하면 익절가가 빠르게 익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TP를 빠르게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손익비를 잘 생각을 하고 매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올라가서 쭉 올라가면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빠졌다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데서 롱 탔다가 익절도 못하고 다시 내려오면서 손절이나 본절하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포머가 올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 매매 못하다가 여기도 못하고 하다가 꼭대기에서 다시 욕심에 타게 됩니다. 그러다가 빠지는 형태. 이걸 우리는 반복해서는 안 되겠죠. 이런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 지금 현재 롱을 진입하더라도 짧게 생각하자.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자리는 가격적으로 빨리 올라가 줘야 될 자리인데 그러지 못한다는 건 한파동으로 봐야 되고 한파동 이후에 다시 내려올 파동 이후에 상승분이든 내려온 이후에 되돌림 하락분이든 이러한 공통적인 롱 자리는 생길 거다. 그러니 TP는 지금 매매하면 빨리 가져가야 되고 다음은 본절하거나 내려왔을 때 다시 롱 진입할 생각을 해야 된다. 근데 그 생각이 있어선 다시 상승할 것도 봐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한파동이 마무리됐다는 것도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내려갈 것도 봐야 되니까 공통적인 롱 자리까지만 빠르게 익절해야 될 단기적인 매매로 접근을 해보자. 장기적인 거 말고요. 그렇게 바라보는 게 지금 현재 상으로는 맞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일단은 롱을 바라보자. 그렇다면 지금 당장 알트는 어떻게 해야 되나? 도미넌스만 확인하면 돼요. 도미넌스는 단기적인 하락을 보이고 있죠. 근데 여기서 빠지는 것보단 다시 올라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야 여기서 빠져줘야지 알트.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관점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용바.